대리청정 명령이 내려오고 4일이 지난 10월 17일 밤, 경종이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름 아닌 소론을 대표하는 신하이자 당시 우의정이었던 조태구였습니다. 한밤중 조태구의 입거의 소식이 알려지자 아차 싶었던 노론척 신하들도 부랴부랴 경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종을 만나고 난 뒤 조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로 거두게 되었으니 인심이 이제부터 안정될 것입니다. 다시 대리청장 취소? 대리청도 안 하겠다. 경종이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거두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 노론의 승부수였던 대리청정이 결국 대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경종이 대리청정 명령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사흉을 파직하고 멀리 귀양 보내라. 사용이 사흉? 사 누구예요? 사용이 뭐예요? 사흉은요, 왕권을 위협하고 역심을 품은 네 명의 흉악한 신하들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오, 드디어 아니, 드디어 이제 시작해. 노론이겠네요. 영의정 김창진, 좌의정 이건명, 영중추부사 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 바로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에 앞장섰던 네 명의 노론 측 대신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와, 신기하게 좀 하지 이렇게. 자, 당시 경종의 모습을 실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군주의 결단을 크게 휘둘러 군용을 물리치니 천둥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하였다. 와. 강력한 왕권으로 세 차례 이 환국을 단행했던 아버지 숙종처럼 경종이 호랑이 같은 왕의 모습으로 신하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린 겁니다. 좋다. 결국 왕세제 연인군의 대리청정을 요구한 노론의 대표 대신 사흉은 왕권 교체를 기도한 영모자로 지목된 겁니다. 그 결과 노론의 4대신은 파직됐고요, 모조리 유배형에 내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조선 조정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노론 측 신하들이 모조리 삭탈관직됩니다. 와. 자, 그렇다면 노론 신하들이 파면된 자리에 누가 임명됐을까요? 소론. 그렇죠. 순식간에 소론 인사들로 채워집니다. 경종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노론은 풍비박산, 그야말로 한순간에 몰락한 겁니다. 와, 그게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신축환국. 숙종을 보고 자란 경종이 강력한 왕권을 위해 제대로 칼을 빼앗은 순간이었습니다. 경종은 확실한 자기 세력을 얻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며 엎드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왕세제 대리청정을 기회로 노론을 내칠 만한 정치적 명분과 확실한 자신의 지지 세력까지 얻게 된 거죠. 신축 환국 이후 경종은 반쪽짜리 왕에서 온전한 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다렸던 거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숙종이고 어머니가 장희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순하고 이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신축환국이 일어나고 한 해가 지난 1722년 3월 27일, 경종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경종에게 전해진 상소 때문입니다. 역적으로서 성상을 시해하려는 자가 있어 나라가 생긴 일에 없었던 역적입니다. 청컨대 급히 역적을 토벌하여 종사를 안정시키소서.
이 말은 곧 경종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종을 죽이려고 한 이들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노론. 네, 바로 노론 세력. 숙종이 사망할 무렵 10명이 넘는 노론 세력이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종은 크게 분노하며 가차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영모에 가다가 노론 중신들을 모조리 추포하라. 한 명도 남김없이 지금 당장. 사흉이라 불리며 유배갔던 노론의 4대신을 포함해 약 60명의 노론계 신하들이 처참하게 처형당합니다. 와. 경종 2년 조선 조정에 바람을 물고 온 사건, 바로 이겁니다. 이민옥사. 1722년 이민년에 일어난 옥사라고 해서 이민옥사라고 불립니다. 이민옥사로 영모의 앞장선 노론의 4대신 사용은 물론이고요, 경종을 위협하던 노론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된 겁니다. 신축 환국과 이민옥사 이후 달라진 경종의 모습을 보며 궁 안에서 가장 두려움에 떨었을 사람 누구겠습니까? 영인군. 그렇죠. 노론이 밀었던 인물, 바로 경종의 이복 동생 연인군이었습니다. 연인군은 결국 경종을 찾아갑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어찌 이 이상 세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눈치 보네. 빨라, 눈치 빨라. 봐. 눈치 본다. 진짜 엄청 빠르다. 와. 자, 여러분이 경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진짜 지금 예전의 경종이 아니라서 네, 너무 무섭네요. 경종이 이야기합니다. 연인군의 왕세제의 자리를 유지하라. 경종은 연인군을 왕세제 자리에 그대로 두겠다는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아, 저는 경종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였으면 그냥 바로 알겠다 하고 유배. 연구관님, 경종은 왜 연인군을 내치지 않은 걸까요? 네, 경종도 마음으로는 연인군이 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계자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잖아요. 양자를 드리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전국이 또 한 번 뒤집어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나라를 운영하는 국왕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접어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소론 신하들, 이건 아닙니다, 전하, 이건 아닙니다. 펄쩍 뜁니다. 하지만 경종은 더 이상 그 일을 논하지 말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경종이 조선 왕실의 피바람을 몰고 온 지 2년이 지난 1724년,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해였습니다. 이 무더위에 경종이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점점 기력을 잃어가는 경종을 위해 신하들이 온갖 산의 진미를 대령합니다. 하지만 귀한 산의 진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보름의 시간이 지난 8월 20일경, 시름시름 앓으며 간신히 미음만 먹던 경종이 모처럼 진상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 우리 아까- 처음에 나왔던 네. 게장과 감. 감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게장과 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수라를 드는 경종의 모습에 신하들은 한숨을 놓았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가슴과 배가 고통스럽구나,
경종이 극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점점 의식마저 혼미해집니다. 갑작스레 악화된 경종의 병세에 어이들은 급히 약을 처방에 올립니다. 그러나 밤새 경종을 보필했지만 별다른 차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종이 게장과 감을 먹고 약 5일이 지난 1724년 8월 25일 궁안에 구슬픈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경종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때 경종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한 후궁 장희빈의 아들로 태어나 불과 3살의 나이에 세자가 된 경종. 어렵사리 조선의 왕이 됐는데 제대로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불과 4년 만에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경종의 이복 동생이자 당시 왕세자였던 연인군이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가 됩니다. 그리고 신축 환국과 이민 녹사로 힘을 잃었던 노론이 영조의 즉위와 함께 다시 조정에 복귀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그렇죠. 그런데 영조가 즉위하고 바로 다음에 1725년 1월 영조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경종의 병세를 갑작스럽게 악화시킨 그 음식, 게장과 감을 올린 장본인이 바로 영조라는 겁니다. 경종과 영조는 세자 시절부터 정쟁의 갈등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조를 지지하던 노론 세력은 대리 청정까지 요구하며 경종을 막 몰아세우게 쳤습니다. 그런데 경종의 반격이 시작되자 이를 참지 못한 영조와 노론 세력이 경종이 먹을 게장이나 감에 독을 탔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주장이었던 것이죠. 연구관님, 진짜 연인군이 경종에게 감과 게장을 올린 건가요? 네, 진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록에는 영조가 음식을 올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게장과 감도 수락관에서 진상한 음식이었습니다. 최근 한의학 연구에 따르면 게장과 감은 상극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경종 독살의 배후에 영조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된 건 게장과 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복통과 살사가 심해지니까 경종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때 당시 왕세자였던 영조가 어이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인삼과 부자가 기력을 회복시킨 데 좋으니 속히 처방하라. 이 말을 들은 어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처방한 약과 인삼은 상극이라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이의 답을 들은 왕세제 영조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사람이란 본시 자기의 의견을 세울 곳이 있긴 하나 지금이 어떤 때인데 꼭 자기의 의견을 세우려고 인삼약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가? 영조는 어이를 크게 꾸짖고는 자신의 뜻대로 인삼과 부자가 든 탕을 올렸습니다. 오 이상하다. 오. 이렇게 되면 다시 여기가 이상해요. 이상한데? 이거 소급수인데? 완전.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경종의 안색이 좋아지고 콧등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예? 상극인데도요? 이게 너무 희한한데? 그러자 영조는 자신의 뜻에 반대한 어이를 보며 위풍당당하게 말하죠. 내가 의학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인삼과 부자가 양기를 능히 회복시킨 것은 잘한다. 그런데 잠시 기력을 차린 것처럼 보이던 경종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인삼과 부자가 들어간 탕을 먹은 다음 날 경종이 죽었습니다.
어? 이거는 사람들은 어이가 강력하게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인삼과 부자가 된 탕약을 쥐어올린 영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더 신빙성이 있는데. 실제로 인삼과 부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로 왕실에서 많이 사용된 탕약입니다. 아마 영조는 인삼과 부자를 먹으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영조가 정말 경종을 죽였을까요?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 아까 그 단감 꼭 그 게장 얘기할 때는 아예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거의 약간 굉장히 가능성 의심스러워. 있네요. 의심스러워요. 의심을 해도 뭐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연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님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영조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왕을 죽인다는 거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경종은 이미 굉장히 아픈 상태예요. 그냥 기다려도 뭐 1년 이상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인삼과 부자를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오히려 아주 유력한 반대 증거라고 봅니다. 또 이 얘기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다. 이거는 하지만 경종을 따랐던 소론 세력은 영조의 재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선왕이 사망한 이후 저는 게장과 감은 입에도 대질 않습니다. 라는 말로 영조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경종 독살의 배우로 지목된 게 어찌나 억울했는지 훗날 영조는 자신의 왕위 계승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행한 천의소감이라는 책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직접 해명하기도 합니다.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두 형제의 운명은 비극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종을 장희빈의 아들, 병약하고 불운한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경종이 이복 동생 영인군을 품지 않았다면 소위 조선의 르네상스로 불리는 영종조 시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도 평가합니다.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아버지 숙종이 만든 정쟁 구조의 연장선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경종의 또 다른 면모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잘 먹느냐에 따라서 서열을 정리하도록 한다. 많이 먹어, 가인이. 우리는 푸드파이터입니다, 여러분. 잔치야, 잔치. 잔치 음식이야? 아니, 프랑스까지 와가지고 잔치.